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5주 연기됐습니다. 여러 후보들의 셈법도 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정책 또 경쟁력 이런 부분들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경선 후보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5번 받으셨죠? 예. 먼저 오늘 도쿄올림픽 개막식인데 예. 원래 일본에서 올림픽 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올림픽 하면 항상 그랬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가고 성적도 좀 잘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도 가지 않고 네. 워낙에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리고 우리로서도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올림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뭐 메달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선수단의 건강을 우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참 5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건강 정말 유의하셔서 네.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일본으로서는 큰 잔치잖아요. 세계인의 잔치이자 일본 국민들의 잔치인데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네. 실제로 실제로 일본의 정치인들 특히나 우익 정치 세력들의 잘못된 태도와 그 자세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잔치집의 주인은 대문 활짝 열고요. 네. 마당도 쓸고 또 대문 앞도 깨끗이 치우는 법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소마공사의 망언이라든지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라든지 네. 오히려 대문 앞에다가 여러 적재물을 쌓아놓고서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니 대통령이 가실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가 추진돼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첩첩산중이기는 한데요. 네. 자칫 이런 문제를 이게 한미일 중심의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미국의 그 체근 때문에 일괄 타결한다거나 뭐 이렇게 성급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고 낮은 단계부터 다시 관계를 좀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에서의 매우 대승적인 태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자세 이걸 보여줬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시거든요. 내부적 네. 우리 국내 내부 반발도 많았고요. 우려도 많았는데 그런 대승적 태도와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지셨던 김대중 대통령 때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당내에서는 가장 먼저 대통령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네. 벌써 2달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왜 선언을 하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네. 젊다는 그리고 또 새롭다는 느낌도 있지만 왜 박용진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세상이 변했잖아요. 예. 대한민국도 빛의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유독 우리 정치만 아직도 개발도상국 상황에서 개파 정치, 구태 정치, 흑색 선전, 네거티브 뭐 이런 것들이 이 경선 과정에서 좀 이러니까 정말 답답해요. 네. 우리 정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왜 우리는 오바마나 마크롱 같은 젊은 대통령이 못 나오나?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국민들에게 결이 다른 정치인, 생각을 달리 해볼 줄 아는 정치인, 네. 손해를 보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야무지게 해온 정치인 박용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책임질게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또 우리 청년들한테는 박용진처럼 개파도 없는데 박용진처럼 뭐 유력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뒤를 봐주지도 않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준비해서 도전해서 세상에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꺾고 컷오프까지 통과해서 올라가서 지금 3등 4등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와,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 자신감, 도전에 대한 뭐 열정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과정에서요.
정책의 차별화 그리고 정책 능력의 초격차를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다른 분들은 네거티브에 열중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꾸준히 이렇게 제가 준비한 공약, 정책 하나씩 발표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준비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마 선언하실 때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 돌풍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좀 싸늘한 시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큰 어떤 기준점을 세웠던 정당입니다. 네. 이미 50년 전에요. 40대 기술론이라고 하는 그 정치 세대 교체의 대혁명을 만들어낸 정당이죠. 또 20년 전에는 이른바 개파 정치, 삼김 정치의 끝물이었었는데 그 개파 정치와 뻔한 대세론 한 방에 부숴버린 노무현 돌풍을 만들어냈던 정당입니다. 네. 박용진에게는 그 두 정치적인 사건이 매우 중대한 어떤 신호였고요. 네. 이정표입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외로울 꽃자는 똑같은 노무현 당시 후보나 박용진 후보나 똑같이 당내 개파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네. 자기 할 말하고 할 일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고 손해봐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박용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파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뻔한 인물들 뻔한 구도로 가면 뻔하게 져요. 상대가 두려워하고 중도 확장성이 크고 준비되어 있는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이 새로운 인물, 새로운 구도로 나서야 이번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중요한 사례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론됐으니까 이 질문으로 바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 노 대통령 탄핵 문제가 지금 당내 네. 주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재명 지사 측하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형적인 구태 네거티브 정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캠프에서의 이런 네거티브는 후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후보가 계속 이런 식으로 경선을 끌고 가는 건 구태 정치 그 자체다. 네. 후보의 책임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광주 가서 목포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경선을 이전 투구의 장으로 네거티브의 장으로 끌고 가실 요량이면 집에나 가시라. 그 대통령 되실 자격들 없다.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해도 유분수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거의 17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네. 서로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생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도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랑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창피한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 당원들도 아주 실망스럽게 보고 계시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네거티브 공방전을 하실 거면 구태 정치에 대한 책임지고 집에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또 군필 관련해서 논란도 또 있었잖아요. 그때도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는 빼달라고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이게 원팀이 얘기하는데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갈등이 증폭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국민들이 지긋지긋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예. 지금 정책적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실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예. 네거티브로 눈을 뜨고 또 흑색 선전으로 날이 새는 이런 경선을 어느 국민이 좋아하시겠어요? 그 두 후보는 신문지상에 이 네거티브 공방전 보도가 많이 나가고 방송에 이런 화면이 많이 나가는 게 나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야말로 민주당 경선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국민들한테 우리 집권할 생각 없어요. 우리끼리만 싸울게요.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말 그 정책, 미래 비전 이런 거 말씀드리기도 바쁜 박용진처럼 네.
젊은 도전자들에게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정책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호 공약, 첫 번째 공약을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부펀드인데요. 국부펀드. 예.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을 하더라도 60세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월 399만 원씩의 이렇게 뭐 연금 형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방식과 지향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박용진의 국부펀드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각종 연기금의 운용자금들을 다 모아서 예, 예. 세계 최대 규모의 예. 1,500조 정도가 되는 그 국부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국부펀드가 연 7%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나도 돈을 묻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네. 투자죠. 네. 그러면 이 7% 복리니까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월 한 50만 원씩을 전축을 한다고 하는 신한은행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면 50만 원씩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을 적립을 하면 복리 7%니까요. 원금은 1억 8천, 이자가 4억 3천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이걸 돌려받으면 30년 동안 399만 원씩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이런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후보자들은 세금 많이 걷어서 뭐 그 1,000만 원 줄게, 3,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혹은 예. 뭐 어제 발표한 기본소득처럼 이렇게 막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의 노동,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그것 가지고서 인생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노후자금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박용진의 국부펀드는 세금 한 푼 쓰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용진은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그 사다리를 국부펀드를 통해서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더 이상 이렇게 자신의 삶을 쥐어짜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부펀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박용진 하면 이제 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 같은 것들 하셨고 또 삼성 저격수 이런 것들이 따라다닙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공약을 봤더니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던데 이런 얘기 네. 많이들 하세요.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법인세를 감세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세를 감세한다 이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거 우파 쪽 공약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법인세 감세가 있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공약으로까지 제시를 하고 법인세 감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파냐 좌파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 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면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2019년에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가 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2016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계속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조정들을 해왔습니다. 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른바 범진보 진영의 대반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슈레더와 블레어의 공동선언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소득세 감세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오히려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 그리고 금융 자산에 대한 이자 소득은 오히려 여기 증세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 그리고 자영업자의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감세 조치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힘겨워지신 이런 국민들에게 내수 진작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드리겠다는 말씀 그리고 일자리 창출 투자와 고용의 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네.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예. 공정성장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축구로 치면 이거 전원 수비입니다. 골은 안 먹겠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예. 유능한 감독은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수를 전진 배치해야 돼요. 우리 경제의 공격수는 노동자와
기업입니다. 네. 기업의 활력, 노동자들이 일할 만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박용진에게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그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도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제 김경수 그제였죠. 또 경남도지사 형이 징역 2년으로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시더군요. 박용진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사법적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네. 사적으로야 여러 가지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유불리를 따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우리 정치가 사실은 이런 뭐 불법 선거 운동 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성찰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범위 야권 후보들 가운데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상당히 이제 당에 입당은 하진 않았지만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많은 뉴스들도 좀 쏟아내고 있는데 또 논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주 120시간 이거하고 이제 민난 얘기 나왔잖아요. 대구에서.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계시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어떤 그 위험성, 리스크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네.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윤석열 총장의 한계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것이다. 예.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빠질 거예요. 빠지면 그게 어느 쪽으로 갈 걸로 보세요? 윤석열 후보에게 몰려있는 보수 측의 어떤 그 기대와 지지는 뭐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겠지만요. 네. 이른바 중도 혹은 진보 쪽의 어떤 기대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새로운 이런 룸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당 안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구박을 받고 문자 폭탄을 받더라도 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고 소신 있고 용기 있게 입장을 밝혀왔었던 박용진에게 이렇게 주목을 하실 거라고 봐요. 야권 쪽에서 지금 몰려 있는 표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도요.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중도 측의 분들이 많이 가 있어요. 예. 그분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진열대에 보면 구상품들이 있고 신상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소비자들은 옛날에 그냥 익히 알았던 대기업의 어떤 상품들 이거 먼저 만지작거립니다. 뭘 고를까. 근데 신상품이 저 뒤에 하나 나와 있어요. 네. 손길은 구상품에 가도 눈길은 신상품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박용진이 신상품으로 진열대에 올라와 있는데 네. 박용진에게 눈길과 손길이 동시에 오게 될 시간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 본경선 기간 동안 만들어질 거고요. 네. 박용진에게 계속해서 지지가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 좀 청취자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진이 유력한 계파가 지지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상 조직선거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유리하죠. 그러나 저는 국민의 눈높이를 믿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 여러분들, 박용진을 좀 지지해 주시고 정치가 한번 확 달라져 봐라. 민주당 경선에서 난리가 면 나불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기호 5번 박용진 찍어주십시오. 제가 민주당의 세대교체, 대한민국 전체의 세대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만드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9월 5일 날 경선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5주 미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뤄진 거는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 저는 국민 안전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원치 않았던 경선 일정이 미뤄지는 거긴 했습니다만 후발주자로서
이 활주로가 긴 건 네. 거대한 비행기가 뜨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길어진 활주로만큼 잘 준비할 거고요. 예. 1668에 111이라고 하는 ARS로 전화를 하시면 예.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모바일 투표 하실 수 있는 선거인단 자격 얻으시고요. 예. 민주당 당원이 아니셔도 되고요. 지지 여부를 묻지 않으니까 모든 국민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교통 상황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공인혜 리포터입니다.